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섭입니다. 자, 좀 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마무리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오늘 아침 식사 끝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참 좋은 게 뭡니까? 참 뭐 몇 달 만에 만나도 이렇게 늘 웃음꽃을 피울 수 있고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고민거리도 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족이라는 분위기죠. 자, 가족 같은 분위기, 이창섭의 인사이드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위기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아주 모시기 어려운 거물 분을 모시고요. 이런 분들도 그런데 고민이 있대요. 이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무슨 고민 해결사 모신다면서요? 네, 고민 해결사 특별 MC. 특별 MC? 누구예요? 저 안에서 이 안에? 그래? 한번 불러볼까요? 보이나요? 보이면 안 돼요?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불러봐도 돼요? 네, 불러볼게요. 자, 고민 해결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네. 누군지 아시겠죠? 목소리만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힌트를 좀 주세요. 정말 창섭 오빠 실망이네. 우리 그때 만난 적 있잖아요. 우리 만난 적이 있다고요? 예. 힌트를 좀 주세요, 힌트. 그러면 제가 노래 힌트 드리겠습니다. 노래로? 네. 네네. 꼭 편지할게요. 내일 또 이거 저기 만나. 가수 박정현? 박정현 씨예요? 아유, 저 그냥 나갈래요. 왜 박준희 진짜? 못 맞췄나 보다. 이제 보여주세요, 나갈게요. 보여주세요. 네네. 저요. 왜못 맞추세요 지금? 네, 박씨를 맞췄잖아, 박씨. 박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잘 계셨죠? 네, 나는 잘 있었고. 근데 결혼했던데? 맞아요. 그새 결혼도 하고 신랑과 알콩달콩 재밌게. 재미를. 와. 좋겠다. 네. 지금 신혼 재미에 팍 빠져 있나요? 팍 빠져 있죠. 막 깨가 막 집안에 가득한가요? 깨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베개마다 깨들이 막 있어요. 깨가. 진짜로. 와. 진짜 깨를 발견해가지고 지금 몇 달 됐는데? 지금 1년하고 한 달 지났죠? 2달 지났네. 그러면 살짝 보통 사람들은 약간 후회가 싹 풀 때 아닌가? 지금 한 2개 올라왔어요. 한 2개 올라왔고 여기 이제 몇 개 정도 더 쌓이면 이제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다 누구로 드릴 만큼 신랑이 너무너무 저한테 잘해줘가지고 방송용? 아니요 진짜로 너무 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와우, 맞아요. 네. 그럼 우리 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요. 혹시 후회가 싹 트면은 밟아버리고 어우 그런 것들을 밟아버리고. 밟아버려. 오늘 도와주세요 선배님이. 아니 그건 그런데 네네네. 고민 해결할사 그러면 이렇게 좀 사회 경험이 풍부하시고 한 60이 넘으셔가지고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나올 줄 소프트가 알았는데 있고. 조금은 제가 실망인데. 왜 이러세요? 제가 이 고민 해결하면은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론적으로는 빠삭해요. 경험은 많지 않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거물 두 분이 정치 나오신다. 거물 모시기 어려운 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대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고민 해결을 그냥 툭툭 던지는데 그런 게 모두 해답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아마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저한테 쏙 반하실 거예요. 좋아요. 네. 이게 이런 또 자신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무거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애가 이렇게 감초 역할을 해줘야 돼요. 좋아요. 그래야지 이 추석 분위기에 네. 많은 가족분들이 또 함께 아유, 시청을 알았어. 하시죠. 아이고 또 막 열렸어. 하여튼 그럼. 이게 저 자신감인지 자만심인지는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인지 조금 기대해 보자고요. 네, 네네. 좋아요. 자, 추석 특집 인사이드 포차 시즌 2 지금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갑시다. 네. 자, 먼저 네. 아유, 네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아요. 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뭐, 들어오자마자 벌써 이렇게. 저 너무 좋아요 사람이, 이런 분위기. 그래요? 예, 이렇게 옛날 그런 어떤 추억을. 아니, 옛날 사람이 아니면서 무슨 저기가 아유, 좋다고 그래도 이런 분위기에 옛날에 막 아빠 에이. 심부름했던 것도 기억나고 무슨 그러단 말이에요. 옛날 분위기 알기는 이제 뭐 저 30 간 넘은 사람이. 이런 데에서 이제 노래가 또 신나는 게 나와줘야 돼요. 요즘에는.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지금 슬기 씨 연배도 이런 네. 분위기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또 그래? 강원도 원주 봉산동 출신이기 때문에 봉산동에 이런 분위기가 정말 아니, 즐비했거든요. 저는 이제 연식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연식. 이런 분위기에서 직접 친구들과 이제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먹은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뭐 저는 이런 건 조금 낯서네. 제일 시계포 이런 거 이런 거? 예. 그래요. 개미 상회. 맞아. 상회라 그랬어 옛날에는. 맞습니다, 슈퍼가 맞습니다. 아니고. 예. 너무
너무 좋다. 전당포도 있어요. 신났네, 신났어. 너무 좋다. 여기 사진 찍을 거야 이따가. 아주 여기서 사세요. 그럼. 아유, 살짝이 그렇고 단골 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아. 하여튼 이런 분위기에서 네. 이제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연휴이기 때문에 아주 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한민국 정치 거의 뭐 최고의 거물을 요 자리에 모시고 이제 어떡해.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전 좀 떨리네요.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빨리 하고 잘하는 스타일인데 괜히 말수가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에이, 설마 슬기 뭔가 씨가 좀 떠올려, 긴장돼. 방송 한두 번 해봤다. 왜냐면 전 저 되게 믿습니다. 좋아하거든요. 빨리 건물을 부르시. 아 그럴까요? 진짜요? 하면서 또 이분이 여기 앉을 분이 오셔야 되는데 어디, 빨리 어디 오셔야 되는데 오셨대요? 오셨대요? 어디? 어디? 오셨다. 혹시 여기가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인사이드 포차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You were walking on the moon, and now you're feeling low. Oh, oh. What they said wasn't true. Your beauty. 여러분과 더중에 강력한 조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You're feeling. Words like those won't steal your glow. You want 무엇보다 올림픽 개최로 생긴 결실이 강원 도민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와. 세상에 아니 고민이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과 기품을 겸비하고 계셔가지고 난리 겉으로는 그렇고 슬기 씨. 네, 속은, 네. 속은 다 아 고민 덩어리가 아니 그런데 일단은 예. 지금 이제 그 집권 여당의 대표시고 요즘에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함께 지금 끌고 가기 굉장히 어깨에 짐이 많으실 텐데 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우선은.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텔레비전에서 왜 뵌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 있어요. 아니 전 이영애 씨가 자꾸 생각나요. 이영애 씨가 자꾸 겹쳐 보여요. 아니 진짜 저 거짓말을 안 해요. 예. 이영애 씨보다 좀 언니신가요, 추 대표님? 아니 어리시지 않나? 조금. 예, 우리 이영애 씨 사랑합니다. 예. 네. 오늘 일단 여기 오셨는데 이 분위기는 마음에 드십니까, 추 대표님은? 네. 이 어릴 때 네. 보던 분위기. 어릴 때 이런 데서 이렇게 한잔 하고 하셨나요, 친구들하고? 심부름. 심부름.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오느라 아, 그러면 맞아요. 쫓아와서. 아 그런 심부름 하셨어요? 네. 어른들 심부름. 맞아. 아, 좋습니다. 네. 하여튼 저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그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연휴를 맞아서 아주 편안하게 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추 대표님의 정치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삶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이런 분위기 마음에 드시죠? 그러면 네. 속이 좀 후련해질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고민이 있어서 또 오신 거잖아요. 네. 정말 잘 찾아오신 게 제가 사실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네. 이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참 이런 게 빠삭해요. 이론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추미애 대표님의 그런 또 고민들을 제가 한번 모두 오늘 해결을 해드리고 타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맡겨만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음흠. 뭐부터 시작할까요? 우선 자,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죠. 뭐. 우리 미의 고민이 뭐니? 오 고민이 뭐니?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고민이 뭐니? 그러면서 반말을 해요. 이게 대사예요. 예, 대표님 대사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히 예. 집권여당 대표한테 반말하는 여자. 자, 고민 해결사. 뭐 네. 이제 본업을 시작해야죠. 그렇죠. 우리 추미애 대표님의 고민이 뭔가요? 고민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아니 그 고민을 알아맞혀 줘야지. 저보고 지금 고민까지도 죄송한데 제가 자리는 아직 못 폈거든요. 예, 돗자리를 아직 안 갖고 고민까지는, 왔어요. 예, 네. 제가 잘 몰라갖고 네.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아니 저 사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 알부녀인데. 어머 알부녀. 와.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센 언니 맞아. 걸크러쉬.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우리 이창섭 씨도 느끼셨겠지만 전혀 그런 느낌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 텔레비전으로만 뵙다가 실제 네. 만난 건 처음인데 네. 정말 저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는 좀 센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 옆에 앉아 계신데 아주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알고 네, 보니까. 아니 솜사탕 네. 같아요, 정말. 그러면 이 고민을 해결해 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그 고민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추 대표님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네. 주세요. 그 연식은 얼마 안 됐어도요. 네. 경험이 많은 여자입니다. 제가 이 이론이 빠삭해요. 예, 좋아요. 말하는 걸 네. 좋아해서.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요 분위기니까 오늘 분위기는 이대로 가기 위해서 네, 네. 안주와 술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이 네. 좀 상이 너무 허전하잖아요. 아, 네, 그래요? 조금 네. 채워줘야 여기 되니까. 뭐 저 평소에 일단 술을 어떤 종류를 좋아하세요? 술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술 마시는 분위기만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주량은 전혀? 아니 뭐 조금은? 많이는 못 전혀. 하고? 네. 아, 입에도 안 되세요? 아니 입에 되죠. 그럼 되긴 소주 한두 잔 하는데. 정도? 그러면- 분위기 맞추기 위한. 네네. 네, 그럼요. 네. 막걸리를 좋아하세요? 소주를 좋아하세요? 네, 아니면 어떤 뭐 술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주까지. 제 칵테일 동동주 양주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예, 와인도 있어요. 네. 소주로 하죠. 소주로? 소주. 아, 네, 좋습니다. 소주. 그리고 네. 안주를 하나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안주 고르시면서 들으세요. 저희가 네. 좋아하는 술에 따른 성격 유형을 저희가 그런 것도 준비해 왔어요? 테스트하기 오. 위한 아 질문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 네. 소주를 선택하신 우리 추미애 대표님은요. 네. 소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은 활발하고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타입이래요. 어머, 그래서 우리 이창섭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추미애 대표님 지금 지금 다 저기 앉은 지 됐잖아. 몇 분 안 되는데 바로 추 대표님의 매력이 오니까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완전 매료됐죠. 예, 자, 예. 그럼 이제 안주 고르셨나요? 안주. 네. 네. 뭘 좋아하세요? 글쎄 소주에 어울리는 네. 게 뭐 있을까요? 그냥 네. 번데기탕. 번데기탕. 오케이. 번데기 드실 줄 아세요? 이야. 우와. 슬기 씨는 왜 뭐? 저 번데기 너무 좋아해요.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종이컵에. 종이컵에 네. 맞아. 너무 맛있죠. 네, 이쑤시개 딱 꽂아서 어. 아니 추 대표님은 종이컵 세대가 아닌데 신문지 봉투. 신문지 이 꽃갈로만 예. 그 세대 아니세요 맞아, 혹시? 맞아. 근데 이게 좀 세대가 젊은 척하느라고 좀. 나중에는 종이컵으로 나중에. 그렇죠. 네, 네. 요즘 뭐 한강도 가면은 다 번데기 이렇게 종이컵에 담아주시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온 국민의 간식이에요. 아, 사실은. 좋아요. 네. 밈으로 봐서는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번데기랑 너무 잘 안 어울려서 놀랐어요,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주가 술과 안주가 준비되기 전까지 네. 우리 또 슬기 씨 뭐 준비한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당당함의 선두주자 추다르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광진구 을 의원으로 1958년생 올해 나이 예순! 자,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는 대구 출신입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0년간 판사로 재직하셨고요.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15대와 16대 그리고 18대, 19대, 20대에 걸쳐 당선된 대한민국 최초의 5선 여성 국회의원입니다. 최초. 여기서 잠깐이에요. 네. 최초 타이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부대변인 역임, 2016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며 헌정사상 최초의 집권 여당 여성 대표가 됩니다. 우리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추미애, 또 어떤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쥘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마음에 드셨어요? 우리 슬기 씨 어마어마하죠. 준비했는데. 아니 저는 그냥 우리 추미애 대표님의 그런 어떤 필모그래피라고 하죠. 우리 배우들은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읊을 뿐이에요. 읊었을 뿐이에요. 너무나 대단한 이게 뭐 양력을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읽기가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근데 송구할 진짜 정도로 멋있게 읽어줬어요. 네, 마음에 네, 드셨어요? 네, 네. 멋지셔요. 그 약간 좀 더 하면 저 네. 평양 중앙방송에 나오는 내려보서 이춘희. 바로 나오죠. 워낙 유명하신 이춘희 아나운서. 약간 좀 그거보단 아래딱이고. 네. 아니 네. 그러면 좀 분위기 쇄신하는 느낌으로 네. 사실 이런 술자리에서는 네. 사랑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오, 예. 어머,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잘생긴 젊은이가 스와깅을 하는군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네. 이 소주잔. 번데기탕이 같지가 않은데? 그러게요. 번데기 좀 양념이 많이 돼 있는데 네. 살짝 이렇게 약간 매콤하게 하셨나 봐요. 네, 그랬나 봐요.
너무 안주가 저 하나인데 괜찮으세요? 그럼 저기 하나 더 시켜주세요. 다른 것 좀 시킬까? 네. 여기 저- 삼치구이, 나 삼치구이 먹고 싶어요. 참치구이? 예. 아유 빠르다.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큰일 하시려면 본인이 먹고 싶은 걸로. 네, 내가 먹고 싶은 거. 대표님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생선 괜찮으시죠? 네. 아니 손님 모셔놓고 자기가 안주 시키는 건 나 처음 봤어. 아니 보통 좋아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예. 술자리에 와서. 대표님께 제가 한 잔을 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슬기 씨도 어, 제가 한 잔.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가 따라야죠. 아유, 네. 이게 또 추석 특집으로 또 네, 네, 네. 함께 하는 거니까 아이고, 네, 네. 약간 이게 술이 사실 올라오면 안 되지만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죠? 명절날 뭐 명절이니까. 맛있는데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짠. 고맙습니다. 하고, 네. 네. 아유. 네. 아까 뭐 사랑 얘기 질문하고 싶다고. 네, 이렇게 술자리에서 사랑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또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 2년 되셨어요? 네, 이제 1년 딱 어. 2개월 정도.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 깨가 막 쏟아지겠는데요. 진짜 베개맡에 깨소금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아, 그래서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7년 연애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첫사랑이시겠네요? 네.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사업시험 합격하고요. 합격하고. 아니에요. 그 전부터. 아, 그 전부터? 전부터? 네, 네. 연애를 진짜 오래 하셨다. 그러면 저기 학교 동기? 네. 대학 동기? 네. 와.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도 사실 굉장한 뭐 내조 외조 서로 그러면서 지금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추미애 대표님 계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다. 나처럼 살 수 있다 하는 거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후회가 조금씩 밀려오고 있거든요. 벌써? 예. 약간 농담 섞어서. 예. 어떠세요? 사랑이요. 굉장히 처음에는 뜨겁죠. 네. 근데 계속 뜨거우면은 그 서로 지칩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다 할 때쯤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차비도 아깝다. 뭐 그래, 이럴 때. 맞아요. 네. 예. 너랑 헤어지기 싫다. 네. 오늘 밤에 보내고 내일 어떻게 만나. 맞아. 네, 그럴 때 결혼을 하잖아요. 그 피크점에서 결혼을 하면 그 뜨거운 온도가 지속되면 둘 다 너무 지쳐요. 오히려 그래서-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지치. 네. 일 좀 해야 돼. 빨리 붙어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조금 열을 식혀야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맨날 아침마다 나보고 뽀뽀해달라, 사랑한다고 말해달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면 안 해주면 또 변했다고 그러고 그죠? 네, 네.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적당히 놓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간을. 마치 저희 집에 왔다 가신 것 마냥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저희 신랑한테. 네. 뽀뽀해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자기 맨날. 벌써 변했어 뭐 이러면서. 뭐 예전과 다르네요. 막 이러면서 제가 애교 아닌 애교를 하는데 하지 말아야겠네, 좀 적당히. 적당히. 네. 제가 네. 네. 방송 나간 다음 주에 실제로 결혼을 합니다. 진짜 결혼해요. 예. 그래서 오늘 쏜대요, 이거. 조언해주고 싶은 거. 그렇지 네. 남자한테. 남편 어. 네, 좋으니까 뭐. 아침은 셀프로 해결할 능력이 되셔야 돼요. 저 아침 안 먹습니다 원래.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먹어야 뭐하러?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뭘 들은 거예요? 안 먹는다 그냥 바나나로 해결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싸우자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라. 그럼. 맛있게 먹으면서 설거지를 내라. 1+1 내 밥상 아내 밥상을 차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내가 먹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서 아내를 위한 걸 남겨놔라. 네. 그럼 사랑받죠. 굉장히 지혜로우시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설거지를 꼭 하라가 아니고 큰 접시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2개 담아서 하나를 깔끔하게 먹고 하나를 놔두고 그냥 가세요. 아내가 감동하지. 와. 세상에. 진짜. 감동할 것 같은데요. 감동하거나 뭐야 이거 먹다 남은 거야? 둘 중 하나죠. 아니 예. 깔끔하게 먹으면 먹다 남은 걸로 안 되죠. 그렇죠. 예. 우리 감동할 것 저 같아요. 추 대표님 그 8년 동안 7년 연애하신 그 첫사랑의 남편은 법조인인가요? 네. 그러면 혹시 집안의 그 역할 분담 뭐 일하는 여성으로서 때문에 이렇게 좀 의견에 충돌이 있은 적은 없으신가요? 엄청 기억나는? 많죠. 이야, 지금 그렇게 날 젊었을 때 서운하게 했던 남편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요겁니다 요거. 네, 그거 보고. 네, 네. 한 말씀 하십시다. 그래도 건강하세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When you're down and troubled and you need a helping hand and nothing, well, nothing is going right. 자, 이제 오늘이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네. 아마 이게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연휴 동안에 특히 한국 사람들 특히 만나면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막 궁금해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을 문제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현안 얘기들인데 이걸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네. 합니다. 일단 안주가 왔네요. 안주도 갖다 놓으시고 승희 씨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삼치우가 왔습니다. 좋아. 네. 첫 번째 제일 궁금한 거는 아마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북한 핵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미국은 어쩌다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별 얘기 다 있었을 거예요. 뭐 심지어는 뭐 저기 국가 안보 특보하고 청와대 특보하고 뭐 저 국방부 장관하고 뭐 얘기가 다르더라. 뭐 별 얘기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풀어야 생각이십니까? 집권 여당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것은 사실은 핵은 곧 재앙이니까, 그죠? 네, 그 핵이 터지고 나면 잿더미가 되는 것이고 핵 그 사고가 나도 거기는 몇십 년 동안 이 풀 한 폭이 그렇죠. 이 죽은 땅이 돼버리니까. 멀쩡한 네. 생명이 온전하게 네, 살 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핵 문제를 전쟁 방식으로 풀 거냐, 평화적으로 풀 거냐. 전쟁 방식으로 풀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자는 것이고 결국 그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풀자는 것이죠. 네.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시니까 네, 저들도 이제 뭐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결국은 뭐 보수 쪽이건 진보 쪽이건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보수 쪽 논리를 보면은 네. 몰아갈 시점이다. 지금은 더 몰아가야 된다. 그래야 대화가 된다라는 쪽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는 더 몰아가기 위해서 무슨 뭐 공포의 핵 균형, 뭐 전술핵이라도 갖다 놔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닌가요? 그 방법은? 더 몰아간다고 해서 사실은 네.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 실수에 의한 전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계산, 오판한다든가 네. 이런 것도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하는 것, 이른바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그 전쟁으로 잘못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전술핵 같은 경우에도 전술핵이라는 것은 그 이른바 이 전략핵과 대비되는 예. 그런 개념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핵이죠. 좀 작은 그 예. 미사일에 탑재할 수 네, 있는 네, 네. 그런 정도인데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북한 핵을 내려놓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우리가 전술핵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동북아에 전부 이른바 핵 도미노라고 해서 특히 일본이 핵무장을 할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핵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탐대실이라고 빈대 잡자고 초가 삼칸을 태울 수가 없듯이 북한을 핵을 내려놓기 위한 문제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지 북한 핵이 두려우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초가 삼칸 태우듯이 우리도 핵을 가지고 무장을 하자 할 수가 없는 거죠.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이 야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에 쫓아가서까지 구걸을 했지만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세요라고 구걸을 했지만 절대 안 된다라고 이미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가 있는 이상 국제사회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받아내야 되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중국과 더 멀어지는 것이고 러시아와도 더 멀어지는 것이어서 북한 핵을 내려놓기 위한 국제 공조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번에 또 요거 한번 모신 김에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뭐 인사 문제 때문에 네. 오히려 청와대에서 네. 임명하면 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하는 건 대표님 목이었는데 네. 그 좀 서운한 거 없으셨어요? 막 낙마하고 막 이럴 때는? 물론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그 대통령의 그 인사권이지만 네. 네. 우리가 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예, 네. 그 청문회 제도 자체도 사실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본질에 벗어나는 네. 이렇게 사람을 욕보이고 네. 무안 주고 뭐 창피주는 그런 이 청문회는 개선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청문회를 거치면서 사실은 어떤 분은 너무 과도하게 그 모욕 주기 위한 그런 것을 시도하니까 웬만한 자질을 갖춘 분들은 안 하려고 그러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보다 내 가정을 지키겠다. 네. 맞아요. 사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 그런 이 청문회가 안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정쟁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좋은 분을 놓치는 경우가 네.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뭐 몇몇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훌륭한 분을 좀 훌륭한 분에게 그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좀 있고 그렇죠. 하여튼 저 네. 대표님이 네. 당에서 참 뒷받침하느라고 힘드셨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세기 씨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니 저는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갖고 있을 만한 그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 출산, 연애를 포기하는 3포 세대. 네. 그러다가 5포, 7포까지 갔고. 네, 네. 아유, 맛있는 것 같습니다. 계란말이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네. 오케이. 서비스? 서비스가 서비스가 사는 거예요? 예. 좋아요. 네. 네, 어쨌든 그 3포에 머무르지 않고 5포, 7포, 지금은 M포 세대까지 예, 지금 왔거든요. 좀 이 갈등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피부로 와닿을 만한 그런 어떤 정책 같은 거는 좀 없을까요? 네. 우선 이제 그 청년들이 뭐 일단 정규직으로 네. 그 완전한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는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 중에는 좀 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수당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 네. 또 이렇게 뭐 가게나 이런 데서 학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네.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모아야지만 그 돈 가지고 충당할 수 학비를 있죠. 충당하는데 근근히 자기 그 끼니 때우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네. 좀 이렇게 시급 1만 원 정도 올리겠다. 너무 네. 행복하다. 네. 얘기만 네. 들어도. 네. 제 동생이 진짜 알바를 하면서 열심히 학비를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기가 참 너무 좋네요. 네. 그렇게 더, 이제 네.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다 이 알바를 쓰는 그 가게 사장님도 그쵸. 힘들어요. 힘든 그쵸. 서민이에요. 그쵸. 그래서 너무 장사가 되거나 안 되거나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되고 또 해마다 임대료를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임대료도 좀 그 대폭 올리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상한을 좀 설정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실제 장사 안 되는데 높은 임대료 이것은 좀 하향 조정이 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표준 임대료를 설정을 해서 좀 그 거품을 빼는 그래서 이 장사하는 분들이나 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이 땀 흘린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그분들한테 네. 돌아가게끔 하는 근본적인 정책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얘기. 혹시 최 대표님 강원도랑 무슨 인연이 있으세요? 군대 생활을 하셨다든가? 군대 갔다 오셨구나. 초임 판사 4년을 강원도 춘천 지방법원에서 보냈어요. 4년을요? 네. 근데 그 대법 원장으로 오늘 네네네. 저 국회 김명수, 통과된 네네. 김명수 네네. 후보자 네. 대법 원장이 되신 네. 거예요. 그분이 네. 강원도에 있는 춘천지방 법원장 네, 출신이랍니다. 출신. 네.
와. 강원도 아니 인재가 이렇게 많습니다. 한 번 발령 나서 4년씩 근무하는 애가 많이 있습니까? 좀 오래 계셨네요. 좀 오래 있었죠. 와 춘천이 좋아서 나 더 있을래 이러셨어요? 아니 그게 그건 아니고 아, 그냥 그렇다고 제가 그랬죠. 좀 그 전두환 시대니까 좀 삐딱하면. 삐딱하면. 네, 그러면 한 4년 근무해봤던 살아봤던 춘천 매력. 너무 매력적이죠. 신비롭고. 네, 그 제가 아침에 그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춘천에서 이제 홍천까지 네. 가시오 순회 재판을 하러 가면 이 가을 단풍이 끼어 있는데 비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동양화 속으로 싹 들어가는 것 같아요. 표현력도. 진짜 춘천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야. 진짜. 그러니까. 뭐 춘천 관련 강원도 관련 질문하겠어 빨리 하세요. 저는 시간이 아무래도 워낙 바쁘신 분이라. 저는 네네. 이 춘천에 지금 레고랜드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지금 삽질도 못하고 있대요. 네네네. 삽질. 삽도 못하고 있대요. 어. 예, 제가 말이 좀 험했네요. 네, 예. 본공사 삽질. 예, 그쵸. 다리까지 다 놓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그리고 또 오색 케이블카 그것도 네. 좀 지금 뭐 재심의 중이라고 네, 문제가 들었는데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오색 케이블카는 이제 그 법원 재판이 끝나서 네. 아마도 그 공사를 재개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시민단체, 환경단체 반대도 네. 있는 거지만, 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케이블카를 통해서 이 산에서 치우기 어려운 그런 쓰레기 같은 것도 이렇게 이동 가능하고 오히려 산의 그 환경을 보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등산객들이 무분별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것보다 이 케이블카를 타고 그냥 관광만 즐기는 분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내려오게 하는 맞아요. 것도 좋고 네. 또 이동 약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 신체가 불편한 그렇죠. 분들, 어르신들에게도 그 좋다는데 가볼 수 없는 분들. 그런 뭐 힐링의 기회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사업은 다시 이제 재개하기로 된 거고요.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좀 강원도 측에서 이 그 사업 시행자가 이제 좀 불안정하니까 이 시공사도 미덥지가 못해서 시공사를 될 듯 안 되고 있습니다. 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간 뭐 이 우리가 좀 보존해야 된다는 그 유적지로서의 가치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많이 시간을 끌었죠. 네. 그래서 좀 강원도 쪽에서 그 좀 투명하게 그간의 일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이렇게 공사 단가도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공사를 다시 구한다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발. 우리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께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안 돼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정말 발로 뛰는 지사님 맞습니다. 네. 그 강원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이제 2월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 SOC 뭐 시설들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붐업이 안 되고 있어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좀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는 그 최문순 지사를 그 더불어민주 당사로 초청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그 고위 당직자와 국회의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2,500만 원을 모아서 티켓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그 티켓은 인기 종목 이외의 종목, 또 패럴림픽, 비행기 좀 의 입장권이나 뭐 그 관람권을 구매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정당에서도 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도 그 유엔 총회에 가셔서 사실 그 도종환 장관이 강원도 원주 출신이에요. 네, 원래는 그 문체부 장관께서 그 직접 가셔서 유엔에서 이 홍보 대사로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대법관 그 가결 때문에 못 가시고 그런데 더 잘 됐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턱시도를 입으시고 아마 나비 넥타이를 하시고 직접 우리 평창으로 오세요 이렇게 홍보하시기로. 올림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제 최문순 지사도 참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다만은 도민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사부
네. 야, 이 올림픽 이후에 우리 잘못하면 네.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도시들이 빚더미 앉은 데가 많다는데 네, 네. 걱정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것도 좀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왜 이 융복합 시대 또는 뭐 4차 산업혁명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런 생각을 비현실적이다가 아니고 그거 가능해라고 하듯이 맞아요. 지금 여기서도 왜 여기 보시면 저런 건 이미 그 추억 속에 있는 거지만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 다 그 힐링을 받잖아요. 그렇죠. 추억 속으로 네, 빨려들면서 저때 맞아요. 저랬지 예. 라는 스토리가 다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 올림픽 이후에 이 평창도 충분히 이 문화 쪽의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전 세계 관광 자원이 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 네. 힘 있는 자리에 계실 때 네. 적극 밀어주시고 뒷받침 좀 쫙 해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네. 이 강원도의 부담으로 남지 않게 네. 아. 믿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네. 좋습니다. 뭐 더 질문한 거 없어요? 강원도에 대해서? 강원도에 대해서 네네. 궁금한 거. 네. 저는 워낙 이제 강원도는 지금 이사는 나왔지만 네. 지금 강원도 원주가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오, 네. 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이사를 거 나와 아니에요? 버렸군요. 이사로 나왔어요. 지금 땅 비싼 사지? 살아서. 네. 그 땅, 우리 추미애 대표님도 혹시 그쪽 땅에 관심 있으세요? 그렇진 않으세요? 네. 나라 현안도 바빠 이게 죽겠는데. 결국은 이제 그 예. 얘기죠. 강원도에 예. 좀 잘 발전했으면 그동안 너무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맞아요. 지역이었기 네. 때문에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강원도의 미래 어떤 네.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네, 그 평창 그러면 한동안 평양하고 혼돈했다고 혼돈이 하죠? 된다. 근데 저는 그 혼돈을 좀 즐겁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 평창에 간다를 평양으로 혼돈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남북 분단의 그 하나의 그 뭐라고 하나 실마리? 아주 그 상징적이고도 또 분단이 됐기 때문에 평양과 평창은 다른 것이고 네. 그런 데서 이 평화의 올림픽이 열리는데 네. 강원도는 그야말로 이 평화가 아니면 미래가 안 열리는 데죠 실제 네. 강원도의 경제도 이게 평화가 지켜져야지만 활짝 열리듯이 네. 그래서 이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는 평화에 있다. 그래서 이 평화와 문화가 함께 있는 강원도로 미래를 설정하고,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심지는 강원도다 이렇게. 그럼 좋겠어요. 당장 이제 다가올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팀이 오면 네. 사실 이 막 최고조로 달한 이 위기가 조금은 좀 가라앉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오늘 불가능한 것도요. 사실은 내일 가능하고 그래요. 뭐 맨날 막 집어던지고 우당탕탕 소리 나는 집도 어느 날 보면 갑자기 그냥 참담하고. 맞아. 셋째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가능성이 있다. 네. 충분하다. 네. 좋습니다. 아이고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기 때문에 사실 뭐 밤새워서라도 막 진짜. 나라의 전반적인 거 우리 강원도에 관련된 거 다 여쭤보고 싶은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 한없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럼요. 시간을 절약할 겸 또 네. 재미 요소까지 집어넣어서 이제 단답형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yes or no입니다.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네.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꼭 필요한 거는 일단 yes 아니면 no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미애식 강경 발언 고도의 전략이다. Yes or no? 그거는 말이 애매하네요. 너무 길어지고. 그럼 패스하세요. 패스.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 북핵 문제 대화 협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Yes or no? Yes. Yes. 오 좋습니다. 네. 청와대의 인사 논란 코드 인사 때문이다. No. 정부의 복지 정책은 파주기식 포퓰리즘이다. No. No. 오, 부동산 보유세 논란 네. 당정 간에 문제가 좀 있다. No. 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실형
MB가 책임져야 된다. 예스. 예스. 자, 어색한 사이인 홍준표 대표. 네.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사법연수원 동기시라는 것까지. 그런데 추석 연휴 이후에는 식사도 한번 할 수 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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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럼요. 좋습니다. 예. 우선 저 패스한 게 추미애 씨 강경발언 고도의 전략이다. 이거 패스하셨어요? 네. 네. 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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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요거는 제가 좀 네. 질문 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 이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했었거든요. 부동산 보유세 논란. 네. 이거는 대표님 진짜 총대를 메고 청와대까지 끌고 가려고 정부까지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요.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좀 그러니까 설명을 좀. 네.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거죠. 음,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 높은 임대료는 문제가 있어요. 그쵸. 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우리가 네. 함께 하려면 이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이 임대료는 분명히 내려가야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지급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해하고 설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과정이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네. 시간과 설득의 과정,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것은 당과 정부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당이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죠. 먼저 나서서. 네. 그러면 추 대표님의 개인적인 네. 생각에는 설득이 된다면은 그 길로 갈 수밖에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설득 과정이 분명히 네, 중요하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 임기 내에 큰 네. 이벤트를 보면은 이제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과 네. 국가적인 이벤트를 보면은 네. 내년 6월에 지방선거입니다. 그쵸. 네. 근데 추 대표님 얘기가 나오면 꼭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따라다니잖아요, 정치권에. 저는 여태까지 정치하면서 네. 네. 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를 먼저 계산하고 움직여본 적이 한 번도 그거는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식 얘기인데 네. 늘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분한테 네. 정치를 배웠으니까. 아. 네. 만약에 또 답변까지. 네.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으면 그분을 따라서 정치를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네. 서울 시민이 필요로 하고 중앙 당이 필요로 한다면 네. 출마할 수도 있다. 아니 뭐 그런 조건을 달지도 않고요, 사실은. 네. 그냥 보겠다 상황을. 이렇게 볼 때는 역사적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다면 하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은 없으신 아니, 거잖아요. 네. 그렇게 뭐 끝까지 제가 네, 네. 뭐 제3자업법으로 하진 않고요. 예, 예. 사실은 현재의 이 정당 지지율이 집권 여당으로서 거의 이 전에 없던 기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이대로 안 된다. 뭔가 변화를 해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이 이제 이 정당을 바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뭐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말고 이런 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국민에게나 저 자신에게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지방선거를 직접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고 네. 공천서부터 다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집권 여당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네. 오히려 후보들 교통 정리하기 힘드시겠어요? 대표로서? 누가 그랬어요. 정당 지지율이 아주 낮으면 네. 서로 안 나가려고 해서 대표님이 그러니까. 골 아플 텐데 네. 정당 지지율 때문에 하는 네. 분이 많아서 대표님이 또 힘드시겠네요. 오늘 누가 그러셨어요. 같은 말씀 예, 하시죠? 그래서 네. 좀 지금 벌써부터 좀 혹시 네. 골치가 아픈 거 아니세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 저는 뭐 그런 것은 네. 우리 국민들이 잘 네. 판단을 해주신다. 또 이제 우리 정당의 그 정당 발전위원회를 가동을 네. 해서 이 민심이 가장 스폰지처럼 잘 수용될 수 있는 정당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그렇죠. 자동으로 우리 민심에 의해서 정해지리라 봅니다. 정치권 주변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네. 물론 뭐 이제 보수와 진보가 동시에 네. 양날개처럼 성장하는 것이 좋지만 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네. 보수의 그 지리멸렬한 모습을 볼 때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은 아마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할 거 가능성이 높다. 하나 놓친다면 경상북도지사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까지? 사실은 네. 이 중앙 권력은 교체가 됐지만 네네. 지방 권력은 여전히 어떤 편견, 오해, 지역주의에 갇혀서 이 지방 분권이 분권적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 지방의회도 몽땅 특정 당이 다 뽑혀가지고 네. 전혀 의회가 견제 감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채로 한 20년 흘러갔어요. 근데 사실은 적절하게 서로 선수 교대를 한 쪽은 부패가 좀 없는 반면에 선수 교대를 못 해본 쪽은 의회도 감시 못 하고 해서 이 지방 부패도 상당히 누적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앙 권력 교체 못지않게 지방 권력 교체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당으로서는 그런 부패한 권력을 교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런 책임감을 아유,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요게 예정대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네, 강력하게 네, 얘기를 네, 하셨기 네, 때문에 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치러질 수 있는 개헌 문제. 네. 네.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너무 잠잠한 거 아니에요? 개헌이 내년 6월에 이루어지려면 국민투표에 동시에 붙이려면 많이 진전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뭐 그 정치권 내에서의 네. 문제는 이제 권력 구조를 놓고 네, 네. 아주 그 서로 민감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나머지 권력 구조 이외의 여타의 문제들은 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한번 뽑아놨는데 뽑힐 때만 표 달라고 정직하고 깨끗한 척하고 이 봉사자인 척 하는데 딱 뽑히고 나면은 이 갑질의 대명사처럼 되잖아요. 그걸 소환할 수 있게끔 되물릴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국민 소환제 네, 네. 그런 거 추진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 올라오면 그 결정을 국회의원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을 하겠죠. 왜 당신들이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아직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토론의 기회를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문제들이 좀 거치고 나면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그럼 내년 대통령이 네. 얘기한 것처럼 내년 네. 6월에 국민투표도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 그렇게 지방선거.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개헌 문제를 자꾸 질문드린 이유는 네. 사실 작년 그 겨울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촛불 민심은 네. 정권만 바꾸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네, 네, 네. 제왕적 대통령제도 개헌까지를 해야 전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뭐 지방 분권 문제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꼭 돼야죠.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다들. 다들? 네, 네. 저는 좀 진전 상황이 없어서 이렇게 잘못하면은 네.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서. 네. 네. 국회 안에는 이제 개헌 특위가 네. 뭐 사실은 그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왔고요. 네. 중요한 뭐 여러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는 다 맞춰져 있는 것이고 예. 국회가 이게 이 정당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한다 그러면 국민이 이제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국민들이 이 개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좀 장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이 좀 적절한 기회에 이런 이 지금 뭐 굵직굵직한 과제들 이렇게 그때그때 밀려오는 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런 또 여론이 성숙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자, 마무리. 고민 해결이 됐습니다. 고민 깜짝이야. 해결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제가 네네. 지금 말씀하는 걸 쭉 지켜봤고 예. 또 기존에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서 뭐 이야기하시는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네. 항상 그 화합과 협치를 강조하는 팔짱 정치로 유명하시더라고요. 팔짱 끼면서 사진 팔짱. 많이 찍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딱 결정이 나왔어요. 지금 고민 해결이 나왔어요. 뭐예요? 뭐냐면 우리 미의 고민이 뭐니? 저 사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 알부녀인데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센 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냐면 팔짱이 아니라 앞으로는
허그를 하십시오. 와. 왜냐면 이 팔짱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이 팔짱으로 뭔가 부족한 2%가 있거든요. 그 2%를 포옹으로 채워주신다면 와. 더욱더 따뜻한 그런 어떤 포용력의 모습으로서의 추미애 대표님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제가 한번 던져봅니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어머 아니 어제 신랑이랑 싸웠는데 다 무너져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괜찮은 해결책이 있어요? 어떠세요? 좀 터무니없어서 만드시나 봐. 아니야. 지금 어이가 없으시죠? 아니야. 그 네. 슬기 씨 같이 이렇게 딱 네. 안기는 분이면 좋겠는데 네, 네. 굳이 또 안 안기는 분이 있어요. 아. 이왕이면 저 이창섭도 한번 하고. 그건 하지 말고. 네, 그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은 앞으로는 우리 박슬기 양 얘기처럼 네. 가능한 분들한테는 정말 더 따뜻한 사랑을 주시면 네. 잘못 언론을 통해서 잘못 비춰진 감성 이미지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유. 아니 또 적당할 때는 강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럼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더 강하게 메시지를 던질 때는 강하게 해주시고요. 네. 진짜 마무리하면서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덕담도 한마디 명절 끝나니까 한마디 네. 하시고 아니면 요 카메라 보시고 네. 얘기해 주시면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명절은 그 다른 해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추운 겨울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도 대외적으로 참 어렵고요. 또 삶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득 품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지지율을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자양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제가 많은 곳곳을 다닐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민심의 어려움 얘기해 주시고 또 소통하는 국정 운영을 당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과 함께 쭉 소통하면서 친정집 여기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여튼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시는 동안 네. 강원도에 대한 사랑, 애정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네. 일단은 내년 2월 평창도민올림픽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길 네. 바라면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네. 고민 해결해 드렸잖아요. 좋습니다. 셋이 동시에 어느 카메라 볼까요? 저 카메라 볼까요? 요 카메라 요거 요거. 네. 추미애의 고민 해결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앞에. 네. 추미애의 고민 해결. 와! 앞으로 우리 추미애 대표님의 허그 정치 기대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 잘 해결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새 대통령을 비교한다면 누가 제일 좀 호흡이 맞으셨어요? 대표님하고? 뭐 다 호흡이 잘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우리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항상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 이렇게 가훈 행동하는 양심 오랜만에 듣네요. 이런 이종표. 네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마음속에 보고 싶은 맞아요. 그런 그리운 네. 대통령이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이 우선인 거예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이건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그래서 항상 이 국민과 함께 하는 그런 대통령이죠. 네. 네. 그 어떤 연예인 보는 것보다 신기했고 진짜 영광이었고 추미애 짱!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뵈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재미있으시고 편안하시고 예쁘시고 맞아요. 재미있는 방송이었습니다. 허그. 네네. 더군다나 감사한 거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해결해 주셔서 맞아요. 너무 기쁩니다. 아주 정감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리고 이 추억 속으로 확 들어온 것 같아요. 진심이 우러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창섭의 인사이드. 추석 특집으로 하는 저 박슬기도 함께합니다. 저 추미애가 고민을 해결하러 갑니다. 맞아. 요 카메라 보시죠. 카메라를 보라고. 네. 헤이 크게 하자. 헤이. 잘 어울리지. 굉장히 잘 어울리지. 네, 너무 멋지셔. 이창섭의 인사이드. 저 박슬기도 함께하는 추석 특집 인사이드. 저 추미애가 고민을 해결하러 갑니다. 고민 해결. 우와.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미의 파이팅. 아유.